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실행하시고 주피터 랩 주피터 랩을 열어주시고 왼쪽에 폴더 모양 눌러주셔서 또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첫 번째 항목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2025년 11월 24일 라고 이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따로 뭐 특별할 만한 개념은 배우진 않았고, 저번 시간에 태빌 리서치 실습을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태빌 리서치를 사용하기 앞서서 먼저 그 API 키를 입력을 받았죠. 입력받기 위해서 import OS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받았습니다. 이 OS라는 라이브러리는 OS에서 제공하는 환경 변수라든지 파일을 접근한다든지 생성하거나 수정한다든지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OS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environ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죠? 태빌리 API 키라는 키에 되는 값을 입력을 했었죠. 자, 그럼 저희가 여기 저번 시간에 태빌 리서치로부터 할당받은 키 값을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상단에 브라우저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 창이 뜹니다. 뜨시면 상단 주소창에다가 태빌 리서치라고 그냥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태빌리 띄고 서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첫 번째 태빌 리서치 공식 사이트가 나오네요. 자, 해당 사이트 들어가시고 자, 한번 로그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진행해 주시고 자신의 저번 시간에 저희가 태빌 리서치 API 키 발급받았을 때 로그인 하셨던 구글 계정을 다시 한번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션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API 키스라는 세션 보시면 이렇게 API 키가 할당받은 목록이 나타날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아이콘은 이제 이 API 키의 숨은 별표들을 보여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복사하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복사하기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다시 주피터 허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허브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게 대변산자에다가 문자열을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 저희가 태빌 리서치로부터 복사한 키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부분에 문자열 값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 상에 이 태빌리 API 키라는 값이 환경 변수 값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새로운 셀을 열고 여기다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태빌 리서치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import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임포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from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from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from이라고 하시고 tably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tably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저희가 어떠한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임포트라고 하신 다음에 tably clie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태블릿 클라이언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저희가 태블릿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낼 수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만약에 저희가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할 때 해당 API 키 값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 태블릿 언더바 API 언더바 키라는 환경 변수 이름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두 번째 셀에서 실행을 하셨을 때 에러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되시는 분은 이 환경 변수 이름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저희가 태블릿 서치 사이트로부터 할당받는 키값과 동일한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했었던 함수는 response라는 변수에다가 서치 결과를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담은 변수로부터 searc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arch라는 함수. 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내용, 예를 들어 클래스와 객체란이라고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신이 검색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대입을 해준 다음에 한번 저희가 프린트 리스폰스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폰스. 오늘 제가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파이썬에서 GPT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GPT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 AI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키를 할당받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룹이라는 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해당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LLM 모델에 대해서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타의 라마라는 LLM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PI에서 GPT 모델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LLM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태블릿 서치도 한번 중간에 거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쿼리에는 사용자가 질문한 검색한 검색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로우업 퀘션은 추가로 더 질문하면 괜찮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따로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았으니까 none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ages라는 키값이 있는데 images라는 키값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저희가 include images라는 속성값 매개 변수에다가 true 값을 전달을 했었죠.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을 했었던 값은 result라는 키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esults라는 변수에다가 response에 있는 results 키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results를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저희가 이게 여러 개의 객체들이 그 딕셔너리가 있네요. 1번 딕셔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담겨있는 2번 딕셔너리가 있고 검색 결과가 담겨있는 이렇게 3번 딕셔너리 쭉쭉 가서 5번까지 있네요. 이 5개의 딕셔너리가 뭘로 묶여있죠? 저희가 리스트로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딕셔너리가 이렇게 리스트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개의 딕셔너리가 리스트로. 그래서 저희가 5개의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묶기 때문에 리졸트 변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반복문으로 반복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r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 I in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l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리졸트 개수만큼 반복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results에 있는 i번째가 들어가면 되겠죠. i 값은 0부터 4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result 대괄호하고 0부터 result 대괄호에서 4까지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result 값을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펄문 바로 위에 있는 result 프린트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출력을 해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각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확인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 스코어라는 점수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괄호에다가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스코어라고 해서 해당 딕셔너리의 스코어 키값을 확인을 해낼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얼마나 저희가 최초에 검색했을 때 검색어와 관련도 점수가 나타날 거고, 만약에 URL 값이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URL 킬 값을 대입을 해주셔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태블릿 서치를 통해서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와 객체. 좌측에 저희가 스터디 윗미 사이트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 자료 열어주시고 저는 새 탭으로 열도록 할게요. 클래스와 객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에다가 일행 A열에다가 제품 이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제가 A열 이행부터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품 이름에 관련된 값들을 나열을 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A열 이행에 갤럭시북 3라고 할 수도 있고 A열 3행에는 아이폰
17%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열 4행에는 나이키 운동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제가 만약에 B열 1행에다가 가격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속성값을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가 B열 2행부터 어떤 값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가격에 관련된 값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열 2행에다가 갤럭시북 3에 관련된 가격, 예를 들어서 213만 원이라는 가격을 저희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열 3행에는 아이폰 17 프로와 관련된 가격을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55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 운동화에 관련된 가격을 이렇게 저희가 입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행 C열에다가 재고라고 하면 저희가 재고에 관련된 값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알아갈 텐데, 클래스는 이렇게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제품 이름, 가격, 재고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2행, 3행, 4열에 각 열에 맞는 값들을 나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행과 3행과 4행을 어떻게 보면 객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의 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는 그 틀로부터 실질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형태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클래스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클래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프로덕트라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빈 껍데기인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클래스 내용 안에다가 그냥 패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레인지라고 해서 5번 반복을 하는 반복문이 있는데, 저희가 반복문 안에다가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패스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사용자가 이 해당 반복문 안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그냥 실에 5번 반복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냥 클래스 이름만 입력해서 정의를 하고 이렇게 패스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당 부분에서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P1이라고 하신 다음에 프로덕트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소괄호를 열고 닫았죠.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아서 정의를 객체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P1이라는 객체가 생성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P1 객체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라고 하시고 타입 P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타입을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프로덕트라는 타입을 가졌네요. 프로덕트는 어떤 타입이죠? 저희가 위에서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클래스 타입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P2라는 객체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2라는 객체도 마찬가지로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덕트 다음에 그냥 저희가 클래스 이름만 작성하면은 이게 변수인지 함수인지 아니면은 객체를 생성하는 어떤 것인지 컴파일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괄호를 열고 닫아서 객체를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을 해내면 저희가 이게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일단 P1 객체와 P2라는 객체만 이렇게 생성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엑셀과 마찬가지로 제품 이름, 가격, 재고에 대해서 저희가 속성 값을 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부여를 할 때는 생성자를 통해서 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수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def라는 키워드. 약간 이 생성자를 정의하는 부분이 문법이 되게 익숙치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강의 자료 보시면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한 3번째 세션 정도에 생성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성자. 저희가 함수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def라고 하시고 생성자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익숙하진 않겠지만 언더바를 2번 연달아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nit이라는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it이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언더바를 2번 연달아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더바 그 다음에 init까지 작성을 하신 다음에 다시 언더바 라고 분명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생성자를 작성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함수 이름을 작성을 했으면 저희가 소괄호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매개 변수에는 이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는 모든 함수들은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성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예를 들어 이건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myName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myName이라는 함수를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printName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도 반드시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생성자를 정의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셀프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몇 개의 속성값이 필요로 했죠? 3개의 속성값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셀프라고 하시고 첫 번째 속성값 name이라는 속성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에는 저희가 이렇게 일단은 공백값을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약간 문법이 어려운데 그냥 엑셀에서 첫 번째 행에 속성값을 작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셀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값이 뭐가 있죠? 가격을 나타내는 속성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셀프라고 하시고 가격을 영어로 나타내면 price라고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프라이스 일단은 초기값을 0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스톡이라는 재고라는 속성값도 있네요. 그래서 재고라는 속성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셀프라고 하시고 스톡 해당 속성값의 초기값도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면은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P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냈죠. P1이라는 객체. 이 P1이라는 객체는 어떤 속성값이 있죠? name이라는 속성값, price라는 속성값, stock이라는 속성값, 세 가지 속성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1 객체에는 name이라는 속성값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name이라는 속성값. 그리고 즉 name이라는 속성값에 최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공백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price라는 속성값이 있네요. price. 이 price라는 속성값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최초에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0. 마지막으로 stock이라는 속성값도 있네요. stock이라는 속성값도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1 객체 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변수로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P2라는 객체도 볼게요. P2라는 객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따로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속성값에는 이렇게 공백으로 최초에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price라는 속성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수처럼 공간이 할당되어 있고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tock이라는 속성값도 존재를 하겠죠. 속성도. stock이라는 속성에도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P1 객체와 P2 객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이 P1 객체의 이름, 이 name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고 싶어요. 이 공간에다가 저희가 갤럭시 북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저희가 P1이라고 해주시고 기존에 저희가 시트 정보로부터 셀 함수를 호출해낼 때 이제 점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잖아요. 점이라는 연산자. 이 점이라는 연산자를 제가 그때 멤버 접근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 P1 객체 안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점이라고 하시고,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셋 중에 하나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변수 중에 하나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name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점이라고 하시고 name이라고 접근을 해낼 수가 있겠죠. name. 그래서 .name. 그래서 저희가 P1 객체의 name이라는 속성에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해당 P1의 name이라는 속성값에다가 갤럭시 북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변산자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변산자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변산자를 사용한 다음에 갤럭시 북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S셀은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작성을 하셨으면 지워주시기 바랄게요. 예시로 든 거라서 필요가 없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P1 객체의 name이라는 속성 값에 저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P2라는 객체도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속성에다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P2라는 객체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P2라는 객체로부터 저희가 이 세 개의 속성값 중에서 하나의 속성값을 접근해낼 때는 제가 멤버 접근 연산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멤버 접근 연산자는 점, 키보드 보시면 M, 영어 M 오른쪽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사용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속성값 이름, 속성 이름, name이라고 접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ame이라는 속성값에다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내기 위해서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시고 자, 여기다가 저희가 iPhone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iPhone. 자, 그러면 첫 번째 객체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죠? 갤럭시 북이라는 값이 들어가겠네요.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데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할게요. 갤럭시 북. 그 다음에 P2 객체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name이라는 속성 값에다가 저희가 iPhone이라는 문자열 값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iPhone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상황은 이렇게 기존 값에서 저희가 값을 수정을 했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값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라고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이 P1 객체 안에 name이라는 속성값, 이 갤럭시 북이라는 값을 확인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P1이라는 객체에 변수를 작성을 해주시고 객체가 들어가 있는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하나의 속성값에 접근해내기 위해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name이라고 해내면 되겠죠. name. name이라고 하셔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나타나죠? 지금 P1 객체에 있는 name 속성 안에 있는 갤럭시 북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P2 객체에 있는 name 속성 값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P1 객체가 P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P2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P2 객체 name 속성이 있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속성이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컬러라고 할게요. 그냥 지금 적당한 속성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컬러라는 속성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이 생성자 부분에서 이 컬러라는 속성값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성자에다가 마찬가지로 셀프라고 하시고 컬러라는 속성값을 임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함수 이름을 작성하듯이 이 속성 이름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라고 하시고 여기도 그냥 뭐 일단 레드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초기 값은 레드다. 각각 P1 객체나 P1 객체에도 레드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P2 객체도 마찬가지로 레드라는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이 두 개의 객체에 있는 컬러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P2 객체에 있는 컬러 값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레드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만약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P1에도 레드가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이 생성자라는 건 객체 맨 처음에 생성될 때 실행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컬러라는 속성에다가 레드라는 값이 대입되기 때문에 P1 객체에도 마찬가지로 레드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거의 50분이 됐으니까 8시까지 휴식을 취하시고